미국에서 한국의 군인들을 보고 훈련까지 중지하며 곧바로 채택했던 아이템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바꾸는 데 있어서는 매우 까다롭다는 미군들조차 한국인 시스템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은 한번 규칙을 정하고 나면 웬만해서는 잘 바꾸지 않는 매우 보수적인 면이 있다는데요. 미군은 심지어 코로나 초반 상황에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당장 써야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엄격한 군 규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도 4월에서 5월쯤 돼서야 허용할 정도로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초에는 루즈벨트 호 함장이 이러한 미군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가 옷을 벗어야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호 함장 크루지어 대령은 루즈벨트 항공모함 내에 4천여 명의 선원들이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한 필요한 조치를 국가에서 해달라고 변화를 요구했다가 전격 경질당했습니다. 당시 선원들은 괌에 정박해 있던 루즈벨트 호에서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하선하여 군을 떠나던 크루지어 대령에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런 일이 있고서야 마스크 착용에 관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고 결국 미군 사상 최초로 평시에도 마스크를 쓰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런 미군이 한국 것을 즉시 받아들였다는 게 놀라운데요. 게다가 미군은 각종 군수 장비에 있어서는 전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전투기나 잠수함, 항공모함 등 그야말로 군수 물자에 있어서는 한국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우며 전세계의 모든 육해공이 힘을 합쳐도 이기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죠. 하지만 한국 군인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무조건 해야 하고 해내야만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임기응변적인 장비도 등장하며 군부대마다 색다른 장비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텍사스에서 눈이 왔을 때 일부 한인들은 군부대 생활을 했을 때처럼 제설 장비를 만들었다는데요. 군 생활할 때 낮잠을 자고 있는데 눈 오는 게 가장 싫었다는 한 네티즌은 그래도 눈이 오면 본능적으로 네모반 옆에 세워져 있는 넉가래를 지침하고 군부대와 주변의 도로를 치웠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한국인들은 텍사스에서도 합판에 강목을 대어 넉가래를 자체 제조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1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당시 많은 군인들은 행보관의 지시 아래 나무로 된 재래형 넉가래를 직접 만들고 강원도 지방에서 한 달 내내 눈을 치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인들이 자체적으로 제설을 진행했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미국에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친구들과 여행을 갔던 한 네티즌은 눈이 많이 내리자 함께 제설 작업을 하기로 친구들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군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어 몸이 기억하는 제설 작업 때문에 불침번을 서면서 집 앞에서 눈을 치웠는데 지나가는 미국 경찰에게 발각되어 혹시 눈을 치우고 그 길에 마약을 운반하는지 의심된다며 조사를 받는 등 일대 소란을 피웠다는 논란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눈은 아침 되니까 미국 제설 장비가 다 치웠다면서 소란을 일으킨 게 망신스러웠는데 몸이 기억했던 작업에 대한 후일담을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군인들은 미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일들을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몸으로 때워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장관 조립교 같은 경우에도 한국 군인들은 엄청나게 무거운 조립교를 직접 들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반면 미국에서는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자동으로 조립을 시키고 있어 한국과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렇게 몸으로 때우던 한국이 최첨단 무기까지 개발하는 상황까지 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밀리터리 덕후들은 최근에 KF-X 스텔스 전투기가 도세까지 마친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흥분합니다. 전투기의 끝이라는 스텔스 전투기 시제품이 90% 조립 공정이 완료되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미군이 유독 한국 군인에게 빌려서 쓸 수밖에 없는 아이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 이것은 군인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 사회에서 급속하게 퍼져있는 일상의 아이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한국 군인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던 잡초 뽑기도 거론되어야 하는데요. 수많은 군인들은 부대에서 잡초를 뽑아야만 했는데 이것이 생각 외로 엄청나게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각 부대에서는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 전담 병사를 따로 운영하거나 평일 일과 시간 전후 또는 쉬어야 할 주말에도 병사를 차출할 정도입니다. 특히 비가 많은 여름에는 잡초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 GOP 사단의 경우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제초 작업을 할 때도 있죠. 더운 날씨 속 제초 작업은 병사들에게 기피 1순위입니다. 잡초는 주둔지와 관할구역 경계를 위해 세운 철책과 보급로, 순찰로 주변, 탄약고와 훈련장 주변 등을 가리지 않고 자라납니다. 적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철책 앞 시야를 가리거나 갈라진 도로 틈을 파고들어 경계 임무 또는 통행에 지장을 줍니다. 가을과 겨울에 탄약고 주변의 잡초가 말라 화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초 작업은 군 부대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과거 군인들은 손으로 직접 뽑아내고 풀을 베어냈습니다. 그러다가 등장한 아이템이 바로 목장갑과 호미입니다. 이 두 가지 아이템은 제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인데 특별히 목장갑이 뜻밖의 미군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물론 호미 역시 한국에서는 흔한 풀베는 아이템이지만 미국 아마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팔릴 정도로 미국에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렇지만 손바닥이 시뻘건 목장갑이 유명하게 된 것은 전혀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원래 과거 목장갑은 그냥 면으로 출시되었는데 갑자기 빨간색 라텍스가 코팅된 버전이 한국에서 출시됐습니다. 이 장갑은 한국 각종 건설 현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목공, 원예, 중장비 등 모든 작업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빨간색 부분의 라텍스 부분 때문에 손은 보호받게 되고 마찰력이 커서 물건을 잡으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회용으로 제작이 되어 대량 생산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 가운데 미군들은 한국 군인이 손에 착용한 목장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군들과 장관 조립교 등의 훈련을 하기 위해 무거운 장비를 장갑을 끼고 들어야만 했는데 미군들은 미국에서 군수용품으로도 잘 활용되는 특수 장갑인 메카닉스를 착용하고 있었거나 혹은 가죽 장갑을 낀 채로 조립교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내 조립교는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고 마찰력이 적은 가운데 미끄럽다는 것은 무거운 장비를 다루기가 매우 곤란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군인들은 빨간 목장갑을 낀 채로 매우 손쉽게 장비를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즉시 미군은 훈련을 멈추고 다시 메카닉스 등 미군들의 가죽 장갑을 일제히 모두 벗어놓은 채로 한국의 빨간 목장갑을 끼고 훈련을 완수한 것입니다. 이 훌륭한 목장갑의 가격은 개당 100원 내외 정도인데요. 호미와 함께 미국 아마존에서도 엄청나게 인기 있는 K장갑으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 아마존에서는 300켤레에 14만원 정도의 다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제품명에는 프리미엄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슈아라는 미 운송회사의 직원은 자신은 이 빨간 목장갑이 물류작업을 하는 데 있어 최고의 아이템으로 치고 있다면서 보통 사용하면 하루나 이틀은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하지 않고 싼 값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익명의 한 고객은 자신은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중국산을 주문해서 쓰레기 같은 게 와서 반품을 했는데 이 제품은 한국산이라 아무 걱정이 없다. 훌륭하고 손을 보호하는 데는 가격 대비 최고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많은 글로벌 구매자들도 한국산과 중국산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으며 한국산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건설업자는 이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했고 건설 인부들에게 모두 나눠줬더니 놀라워했다면서 밀착력이 매우 뛰어나고 일부 직원들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도 사용하고 있다며 제품에 칭찬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제품이 마찰력이 좋아서 철봉을 이용한 운동에 이용한다는 제품 리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한 네티즌은 환경보호에 관심이 없다면 이 제품은 일회용 제품 중에 아마 세계 최고의 성능이라고 했습니다. 용접공들도 리뷰를 많이 남겼는데 무거운 고무장갑보다는 가볍고 일회용인 이 제품을 한번 써봐라. 새로운 세계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공사 현장이나 이삿짐 센터 등에서나 많이 활용하는 빨간 목장갑이지만 세계인들이 봤을 때는 운동을 비롯해서 겨울에도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일회용 장갑으로 활용하는 등 만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흔한 아이템이지만 미군들조차 당장 훈련 수행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목장갑은 이제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호평받으며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대한민국을 일찍이 알아봤는지 영국에서 러브콜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국과 영국이 이끌어가고 있는 혁신기업의 대표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UK 컨퍼런스 2019를 개최하는가 하면 데이빗 매킨토시 영국 국제무역부 재생에너지국 부국장도 미래에너지에 대한 협력으로 한국에 적극적인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과 영국이 AI와 미래에너지를 생각할 때 한편 일본은 에너지 사업과 AI 분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생각 없습니다. 대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다케시마라고 지들 마음대로 이름 지어놓고 일본 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있는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영국 언론사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영국 BBC가 한국 청년의 시정 요구에 독도를 왜곡한 지도를 기사에서 삭제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미래에너지 분야는 페페TV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석유, 석탄 떼면서 사는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미래에는 석탄, 석유 떼우면서 내연기관차 타던 시대를 원시 시대처럼 미개했다고 생각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들은 산유량 고갈,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많은 에너지원들입니다. 미래에너지 분야에 있어 전 세계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내연기관차 운행을 금지하는 등 발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이제 내일로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인지 세계 최초의 해상풍력 국가 영국에서는 국제무역부 재생에너지국 부국장을 통해 동북아의 미래에너지의 선도주자 대한민국에 협력을 요구해왔습니다. 영국 재생에너지국 데이빗 맥킨토시 부국장은 공급 사슬이 국제적 규모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동아시아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의 선두주자인 한국이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로컬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풍력 발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도 영국에서 많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부유식 풍력 발전에 앞서 있지만 영국도 분명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풍력 발전 맛집입니다. 그럼 재생에너지국은 뭐하는 곳이냐? 영국의 국제무역부 재생에너지국은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 해외 무역과 투자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일부 혁신적 프로젝트에 펀딩을 제공하고 에너지 연구기관인 ORE 캐터펄트에 펀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서플라이 체인 육성을 지원합니다. 특히나 아시아 에너지 수출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충분히 커야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재생에너지국은 전 세계로 수출하는 에너지 기업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풍력 발전에 투자할 돈이 부족하다면 영국의 수출 지원을 받아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국은 해상풍력 규모의 발전과 단지 설치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청정에너지 정책과 지속적인 해상풍력 설치 의지 등 수많은 요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은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 중입니다. 이런 성과는 정책, 설계, 실행, 계획, 개발, 조립, 케이블, 운영과 유지, 전문 엔지니어링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천혜의 조건을 갖춘 바다인 북해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한 50년의 유산은 전세계 해상 전문가의 40%가 영국에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국은 서플라이 체인에서 혁신의 전통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에서도 구체적인 혁신 프로그램을 창출했습니다. 해상풍력은 매우 흥미진진한 부문입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의 선두주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영국과의 협력은 윈윈 게임이 될 것이며 이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상황에도 적용되며 전문성이 증가하겠지만 현지의 기술력 격차가 있는 경우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성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영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현지 기업들이 기술을 이해하고 배우는 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계 풍력발전 설비는 591.5기가와트입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 설비는 23.1기가와트를 차지합니다. 풍력발전의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129조 원이고 일자리는 115만 명에 이르러 조선사업과 대등합니다. 현재는 영국의 월리 익스텐션이 659메가와트로 규모가 가장 큽니다. 영국은 400메가와트 람피온 해상풍력단지를 비롯해 13개 중 과반수가 넘는 7개의 발전단지가 가동 중입니다. 여기에 울산시와 5개 민간투자개발사들이 2023년 착공을 목표로 계획 중인 7.2기가와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더하면 2025년 안에 10기가와트 이상의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이 열리는 셈이 되고 울산이 가장 큰 규모로 전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전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어 에너지 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해상풍력 단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관심이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부의 지역적 상호의존은 바람직한 현상이며 북해 바다들은 분명히 공유하는 해양 공간에서 혜택을 누렸습니다. 앞으로는 한국과의 지역 협력의 영역이 더 많을 것이고 해상 풍력에서 지역 차원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풍력 발전뿐만 아니라 AI 사업 쪽에서도 영국과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지난 20년여간 사회를 발전시켰던 키워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IT였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반도체 기술과 나라 전체에 깔린 초고속 통신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IT 선두국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다시 한번 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향후 20년은 우리 사회와 경제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 혁신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범용기술로 급부상해 2030년까지 전세계 GDP의 13조 달러에 이르고 글로벌 GDP가 동기간 연평균 1.2% 추가 성장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AI가 디지털 포메이션 핵심 기술로 현재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현안을 풀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의 먹거리 사업일 뿐만 아니라 기업, 산업, 국제 경쟁력의 지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한다고 발표했으며 삼성, LG, KT, SK 등의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기업들의 오너들 또한 AI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의 발전된 기술로 한국과 영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혁신 기업의 대표자와 산업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AI UK 컨퍼런스 2019가 개최되어 양국의 AI 협력이 더욱 견고해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이크 쇼트 영국 국제통상부 과학분야 수석고문과 앨런 세리윈카 앨런 튜링 연구소 이사 등 영국과 한국의 AI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청해 차세대 산업혁명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대한민국은 미래 사업 협력을 견고하게 하여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미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면 방사능 제염 작업이라도 하고